안녕하십니까. 오조 싱글 쿼드 팀의 팀장 조경일입니다. 코드 스토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코드 스토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스토리는 코딩 교육 게임 플랫폼입니다. 코드 스토리의 특징은 게임을 이용한 코딩 학습으로 코딩 공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게임은 리눅스 CLI와 오토마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코딩 교육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코딩에 대한 흥미 없이 단순 반복의 교육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토리는 이러한 문제를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코드 스토리의 다양한 게임은 기본 개념을 학습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 및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스토리에서 사용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사스, CSS 모듈, GZEP, 엑시오스를 이용하였고, 백엔드에서는 Node.js, JWT, SQLite, MySQL 등의 스택을 사용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한 스택으로는 Next.js, Git, ESLint 등이 있으며 배포에는 AWS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는 Next.js를 이용하여 SSG, 즉 정적 페이지 구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SG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Next.js는 클라이언트의 페이지를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하여 보내주게 됩니다. 처음 렌더링된 이후부터는 기존 리액트의 CSR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페이지에 접속할 때와 새로 고침 시에 깜빡임이 없고 렌더링 이후 인터랙션도 부드러운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 페이지가 무거운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싱글 쿼터 팀의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원은 총 4명으로 먼저 발표자인 제가 팀전과 풀스택 포지션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리액트와 HTML,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작업하였으며 리액트 훅스 설정과 게임 CSS 구성을 담당하였습니다. 소영님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해 주셨으며 주로 사용한 스택은 리액트, 사스, CSS 모듈입니다. 작업한 분야로는 리액트 컴포넌트 구성과 쥐셉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구현 등이 있습니다. 정빈님은 백엔드 담당으로 주로 사용한 스택은 AWS 앰플리파이, SQLite, JWT입니다. 작업한 분야로는 배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리고 보안 및 인증 구성 등이 있습니다. 내주님은 풀스택 포지션으로 Next.js와 자바스크립트, HTML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게임에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HTML 작업과 초기 Next.js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SEO 설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능 시연입니다. 기능 시연은 로그인, 랭킹, 프로필 기능과 게임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설명은 G셉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고 각각의 게임 슬라이드 페이지는 스와이퍼를 이용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움직임은 G셉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고 어느 페이지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형식이 아닌 햄버거 버튼으로 구현한 이유는 게임 서비스에 최대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은 어느 페이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모달로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 모달에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슬라이드로 구성하였고 JWT 토큰과 구글 오스로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랭킹 페이지입니다. 랭킹 페이지는 사용자 간의 점수를 통해 순위가 매겨집니다. 다른 사용자와 팔로우 및 언팔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상태는 아이디의 색과 버튼의 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개말과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업로드는 월터와 AWS SDK로
구현하였습니다. 리눅스 게임 페이지입니다. 리눅스 게임은 CLI 기본 명령어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CLI 입력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GUI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팁스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명령어를 시험해 보면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은 캔버스 엘리먼트 안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게임을 구현하여 모듈처럼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마타 게임 페이지입니다. 오토마타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게임으로 문자열 조건을 구성하는 게임입니다. 문제마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통과하게 됩니다. 플레이 팁스에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토마타는 자동 계산 능력이 있는 추상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팅 사고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모든 페이지의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여 반응형 페이지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랜딩 페이지와 게임 페이지도 반응형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캔버스로 구현한 게임은 뷰포트에 맞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그림의 크기를 반응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기 및 Q&A입니다. 팀원들과 진행했던 Q&A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코드스토리 2.0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프로젝트 때 1.0을 개발하고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페이지를 로딩하는 속도가 느린 문제도 있었고 더 다양하고 자유도 높은 게임을 통해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더 확장력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자바스크립트로 게임을 구현해서 그 게임을 컴포넌트에 넣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임의 페이지를 같게 만들고 최대한 게임으로 집중하여 여러 게임들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더 좋은 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위해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지 소영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 작업물의 문제점으로 렌더링 과정이 클라이언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깜빡임을 최대한 없애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Next.js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새로 고침 후에도 부드러운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메뉴들은 간단한 정보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시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를 페이지 이동이 아닌 컴포넌트 교체로 구현하였고, 결과적으로 페이지로 구성된 부분은 모두 랜딩 페이지와 게임 단 3장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페이지 이동처럼 보이면서도 빠르게 연결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로딩 인디케이터와 리액트 트랜지션 그룹 효과를 통해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특성상 게임별 랜딩 페이지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압축하기 위해 기존 세로 스크롤 방식을 가로 슬라이더로 변경하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한 장에 2장 분량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웹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레주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시각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도형은 div 엘리먼트나 스팬 엘리먼트로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게임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버튼이나 인풋 엘리먼트 등도 필요하겠죠. HTML 엘리먼트 중 하나인 캔버스는 이름처럼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엘리먼트들은 HTML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생성할 수도 있고, DOM API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먼트들의 모양, 크기, 색깔, 위치 등 각종 스타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CSS가 필요한데요. CSS 스타일 시트를 HTML 문서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지만 CSS OM API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돔과 CSS/OM을 이용하고 게임의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눅스 게임은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정비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비님. 잘 들리시나요? 리눅스 게임 내 유저가 보는 파일 구조는 객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접속한 폴더는 WD 변수에 저장했고 WD 폴더한 파일들은 객체의 children이라는 키의 밸류 값으로 저장했습니다. 게임 내 명령어 기능 중에는 수도 명령 구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수도라는 변수를 따로 두어 수도가 0일 때는 평상시, 수도가 1일 때는 인증 진행 중임을, 수도가 2일 때는 관리자 인증 완료를 표현하도록 하여 수도 명령어를 구현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돔을 조작해 엘리멘트를 생성한 뒤 해당 엘리멘트를 게임 컨테이너에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게임 체크리스트 및 답안 확인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화면에 보이는 체크리스트에 맞는 답안 확인 함수가 호출되도록 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배열 안에 함수를 넣어 해결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체크리스트의 인덱스와 동일한 인덱스의 함수를 실행하도록 한 거죠. 함수를 배열 안에 넣는다는 게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싱글 코드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